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기계 파트 CVP 계산 310페이지 21번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단위당 공원이익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고정원가가 10% 증가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나와있는 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요, 공식이 여기 있죠. 그러면 총고정비의 고정비의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인데 단위당 공원이익 공식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고정비를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 단위당 공원이익을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러고 고정비를 10%를 증가시켜서 110으로 늘리고 다음에 공원이익은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나눠보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나눠보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1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가한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리고 나누기. 자, 이전에 원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몇 개였죠? 10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22번 고정원가를 20%를 증가시키고 변동원가를 20%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변동비가 20% 감소한대요. 됐죠? 그럼 변동 비율이 높아지면 말이 안 되죠. 변동 비율이라는 거는 변동비 나누기 매출액이 이제 변동 비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자리는 100인데 앞에 게 80이었다가 내려가서 60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80%였을 텐데 내려가면은 60%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변동 20% 감소시킨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변동 비율은 낮아진다가 맞는 얘기시고. 되셨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공원 이익률은 변하지 않는다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산식을 써보면은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무슨 산식이 있었냐면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서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매출액은 100으로 고정인데 되셨죠? 변동비가 80이었다가 60으로 바뀌면 원래 공원이익이 20이었다가 40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변동비가 줄어드는 만큼 공원이익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되셨죠? 그러니까 공원이익률은 증가한다. 되셨죠? 제가 뭐 지금 딱히 20% 지금 가정을 안 들어드리고 있는데 뭐 1번하고 4번은 20% 가정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들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다 지우고 자, 3번하고 2번하고 이제 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문 갑니다. 자, 3번서부터 3번 공식을 이제 한번 써볼게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나오는 게 공원이익인데 여기에 고정비를 빼고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가 8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셨어요? 그러고 고정비는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매출액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매출액.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그랬죠? 자, 1000원. 다음에 곱하기 수량은 그냥 1000개로 가정을 할게요. 자, 1000개.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 될 거니까 100만원이죠. 매출액은. 다음 변동비. 자, 800원이었죠? 1000개. 그러면은 80만원. 자, 공원이익.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20만원이시고요.
고정비 얼마라 그랬냐면은 고정비 10,000원이라 그랬죠?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 거냐면 19만 원이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변동비를 80% 줄여볼게요. 그럼 80% 줄이려면은 다시 20% 줄여볼게요. 문제 20%라 그랬으니까 20% 줄이려면은 800에다가 80%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변동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640원이 돼야 될 거예요. 80 다시 800원 곱하기 0.8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은 변화가 없을 거고 100만원 되셨죠? 자, 변동비는요 640 곱하기 1000을 해서 나오는 게 64만원이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나오는 공원이익은 100만원에 64만원 빼니까 36만원이 될 거고요. 고정비는 20%가 늘었다 그랬죠? 자, 그럼 만원에서 1.2 120%를 하시면요 12,000원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냐면요 34만 8천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늘어나는구나. 괜찮으시죠? 그래서 3번 틀리셨고, 자 2번 갑니다. 2번 그럼 지우고 다시 가정 갈게요. 자, 쓸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일단. 자, 그럼 똑같이 가정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 똑같이 해요. 단위당 변동비가 800원 고정비가 10,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뭐 변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문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깜지를 보시면은 요 공식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이에요. 근데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거든요. 그러면 산식으로 이제 가면은 고정비가 10,000원 기본 원래 상태예요. 자, 그러고 여기에다가 단위당 판매 가격이 지금 원래 얼마냐면 1,000원 마이너스 800을 하게 되면은 요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죠.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200이 될 거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계산해 보시면 50개일 거예요. 근데 고정비는 20% 늘렸다 그랬고 변동비는 20% 줄였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고정비 같은 경우는 12,000원이 될 거고 20%가 늘어나니까. 되셨죠? 자, 다음 아까 했던 거랑 숫자 똑같아요. 자, 그러고 매출 판매가 1,000원 변화 없고 마이너스 변동비는 20% 감소하면은 640원 하시면 12,000 나누기 36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나오시는 수량이 33개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23번 3일에 제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문제에서 제품 판매 가격을 10% 인하하면 판매량이 20%가 늘어난다. 자, 판매량이 20%가 늘어난대요. 됐죠? 자, 그럼 판매량이 20% 늘어나면은 2,000 곱하기 1.2 하시면은 2,400개가 되겠네요.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자, 그러고 10%가 판매 가격이 인하된다 그랬죠? 그럼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00원에서 10%가 빠지니까 90%가 되겠죠? 그래서 900원으로 바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랬을 때 3일이 10% 가격을 인하를 단행한다면 인하를 진행했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니에요? 그럼 그냥 산식 가지고 내시면 될 거예요. 자, 매출액이 단위당으로 계산할게요. 바로 900 변동비가 지금 얼마냐면은 500원이래요. 자, 500 그러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일 텐데 우리가 팔아먹은 수량이 몇 개? 2,400개. 그러면 400 곱하기 2,400 하니까 96만 원이죠. 마이너스 고정비 얼마 있냐면은 50만 원 있대요. 50만 원 하시면 영업이익은 얼마? 46만 원. 가방에 가시는 거 2번이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24번. 자, 3일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400원이고 고정비가 10만원이다. 고정비를 20% 증가시키면 고정비를 20% 증가되는 반면에 변동원가가 25% 감소된다면 손익분기점 판매량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앞에 요거랑 같아요. 아까 계산해 드렸던 거랑. 아까 요거 계산할 때 물론 퍼센트가 지금은 같긴 했는데 아까 50개였다가 33개 되신 거 보셨어요?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감소한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계산은 한번 해보면은 고정비가 10만원 다음에 나누기 판매 가격이 500원 마이너스 변동비가 원래 400원 하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개 되셨죠? 변경 전 다음에 변경 후.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후에는 고정비가 20%가 늘었대요. 그러면 10만원에서 20%가 늘면은 12만원이겠죠? 나누기 다음에 판매 가격은 변화 없고 변동비는 25%가 감소된다 그랬죠. 그러면 25%가 줄었으면은 결국 75%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400 곱하기 0.75를 하시면은 변동비는 300원 해서 나오는 수량은 600개. 그러면 줄어든 거 보이시죠? 감소한다. 되셨죠? 그러고 숫자 잘 모르겠어요. 자, 400원에 곱하기 25%가 변동비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전체 100% 중에 25%를 빼셔야 되겠죠. 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25번. 자, 2000X 1년도에 3일의 변동원가는 매출액의 60%였대요. 자, 2000X 2년도에 경영자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10%를 인상했대요. 자, 그랬을 때 공원이익 증가율은,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X 놓고 풀었는데 푸시면서 X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는 매출액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럼 변동비는 이거의 60%라고 그랬으니까 60원이었을 거고, 됐죠? 자, 그럼 공원이익은 40원이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판매량과 단위당 변동원가 및 고정원가는 동일하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냥 매출액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냥 곱하기 1 했다고 생각하고 풀 거예요. 되셨죠? 판매 수량 1개라고 생각하고 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출액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럼 매출액이 10% 인상됐다 그랬으니까 100원에서 10% 들어가면은 100원 곱하기 1.1이 되겠죠. 그래서 110원. 변동비 변화 없다 그랬고요. 공원이익도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고정비나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늘어난 게 얼마? 10원.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000X 1년 대비 증가율이라 그랬죠. 2000X 1년의 공원이익이 얼만데요? 40원. 그러면 10원 나누기 40을 하니까 퍼센트는 몇 퍼? 25%. 답안에 가는 거 4번. 다음 갑니다. 자, 26번. 예산 또는 실제 매출액이, 여기요, 실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라고 적혀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뒤에도 뭐 같은데 매출액의 최대 감소액을 의미하는 용어, 요것도 뭐 어차피 같은 얘기긴 한데 제일 바라보기 쉬운 건 첫 번째 줄이라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거는 안전한계라 그래요. 안전한계. 그래서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면은 남는 게 안전한계,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초과되는 부분. 답안에 가는 거 1번. 자, 아래 27번 갑니다. 같은 문제예요. 자, 재무담당이사 용어로 뭐니에요? 들어갈 거. 자, 우리 회사의 매출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나 초과하나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위에 거랑 같죠? 손익분기점 매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 그래서 10억만큼 초과한대요. 됐죠? 답안에 가는 거 안전한계. 자, 아래 3일의 차기 예산 자료이다. 안전한계 율은 얼마일까요? 퍼센트를 계산할 때는 아래다가 쉽게 그냥 매출액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공헌이익률 계산할 때도 공헌이익 나누기 매출액이었고요.
안전한계율 그러시면은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안전한계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 나누기 매출액이고, 그러고 안전한계 계산 방금 봤었죠. 그래서 안전한계는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면은 나오는 게 안전한계라 그랬죠. 되셨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내는 공식은 고정비에다가 공헌이익률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45만원 나누기 30%를 해주시게 되면은 요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만원. 그러면 요게 이어지겠죠? 그러고 매출액이 앞으로 오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매출액이 200만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만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안전한계는 얼마? 50만원. 됐죠? 자, 그러면 이 안전한계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럼 안전한계가 얼마? 50만원 나누기 매출액은요? 200만원. 자, 그럼 퍼센트는 몇 퍼? 25%. 답안에 가는 거 2번. 괜찮으시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29번 같은 문제. 3일은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예산을 수립할 때 5,000개를 판매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표시된다. 3일의 안전한계율은 얼마일까요? 가 있네요. 자, 그럼 30도 쓸게요.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 나누기 매출액이고, 되셨죠? 자, 안전한계는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 공식 보면은 고정비에서 공헌이익률이죠. 그럼 지금 공헌이익률도 없어요. 그럼 공헌이익률은 여기 있죠. 그래서 바로 갈게요. 그냥 단위당으로 바로 갈게요. 단위당이 계산하기 편하니까. 단위당 공헌이익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이래요. 되셨죠? 그럼 단위당 공헌이익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기 있죠.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단위당이 보이죠? 그럼 두 개를 빼면은 공헌이익은 150 나누기 매출액이 300이죠. 300 나눠주게 되면은 150 나누기 300 하면은 50%가 공헌이익률. 그러고 이 50%를 고정원가에다 나눠주게 되면 되셨죠? 다시 고정원가 고정비에다가 나눠주게 되면은 나오는 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죠. 15만원 나누기 50%를 하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만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게 30만원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고 원래 매출액은 150만원이시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매출액이 150만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30만원. 그럼 안전한계는 120만원. 괜찮으시죠? 자, 그럼 안전한계가 위로 딸려 올라오겠죠? 매출액도 위로 딸려 올라올 거고요. 자,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거는 120만원 나누기 150만원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답안에 가시는 거 80%네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2번.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요번 페이지는 이제 33번까지 있어서 그냥 33번까지 계속 풀이를 할 거예요. 자, 30번 갑니다. 30번. 영업 레버레이지란 고정원가로 인해서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요거 영업 레버레이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1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영업 레버레이지는 영업 레버레이지도를 추정하는데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영업 레버레이지 계산 공식은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라 보시면 돼요. 영업 레버레이지 도예요, 도. 되셨죠? 그래서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다음 아래 갑니다. 자, 다음 2번 맞고 3번. 어떤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가 7일 경우에 매출액이 20%가 줄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감소하는 영업이익 계산은요. 7 곱하기 20%를 하셔서 140%가 감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40%가 감소한다. B. 답안이 3번. 4번. 레버레이지도는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볼게요. 자, 회사가 공헌이익이 4만원이 있고 고정비가 3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죠? 만원. 괜찮으시죠? 자, 옆에 두 번째 가정. 회사의 공헌이익이 6만원이 있고 다음에 고정비가 3만원이 있고 다음에 영업이익이 3만원이 있다고 볼게요. 되셨죠?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이 손익분기점에 더 가깝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작을수록 손익분기점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대한 영업 레버레이지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영업 레버레이지도는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4만원 나누기 만원 하면은 4가 될 거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6만원 나누기 3만원을 하시면요 2가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에 가까울수록 더 큽니다. 되셨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헌이익 늘어났죠. 매출액 늘었으니까 점점 작아진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아래 갈게요. 자 32번. 다음은 3일에 2000X 1년 자료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헌이익률은 40%다. 자 그럼 2만원 나누기 5만원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만원 나누기 5만원 하시면 40% 맞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갈게요. 그럼 요걸로 이제 상식 계속 쓰셨으면은 이제 저 공헌이익률로 계산해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판단이 드실 수 있어요. 그 공헌이익률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손익분기점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에서, 고정비가 지금 얼마냐면은 15,000원 나누기 공헌이익률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래 15,000원 나누기 0.4 하시면 37,500원. 오케이, 맞네요. 그럼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안전한계율이죠. 되셨어요? 그럼 안전 한계는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는 거니까 매출액이 지금 얼마냐면 5만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7,500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전한계가 되죠. 그럼 나누기 매출액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게 안전한계율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5% 맞네요. 자 그럼 다방에는 4번이실 텐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얼마냐면은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니까 2만원 나누기 5천원 하시면은요 다방에 가는 건 영업 레버리지도는 4네요.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4번.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자 32번. 자 다음 중 CV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공헌이익률은 원가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헌이익률은 당연히 낮게 나타나겠죠. 앞에서도 이제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렇게 있을 때 매출액은 변화가 없는데 변동비가 늘어난다라면은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결과값은 줄어들겠죠. 당연한 얘기고. 다음 2번 갈게요. 2번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3이라는 말은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두 개를 곱한 것만큼 영업이익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뭐 있었냐면은 앞에 30번 문제 풀 때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7인데 매출액이 20% 감소하면은 두 개 곱했을 때 140% 감소한다 그랬었죠. 증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다음 3번. 법인세를 고려할 경우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는 변화한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이 CVP 계산을 하실 때는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아요.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영업이익이 제로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즉 회사가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라서 손익분기 계산하실 때는 따로 영업이익을 다시 손익분기 계산할 때는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4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요거는 이제 기본 가정이었죠. 기본 가정.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왼쪽 보여드릴게요. 기본 가정 뭐였냐면은 모든 원가는 전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답안에 가는 거 3번. 자 마무리. 요 2번 얘기는 제가 아래서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아래 가볼게요. 자 33번 마지막 문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일한 3일과 용산의 영업자료이다. 3일과 용산의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3일의 경우 매출액이 200%가 다시 200만원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90만원이 증가한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럼 요거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3일에 매출액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냐면은 200만원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400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동비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라인 맞춰서 써야 되니까 조금 줄일까요? 조금 줄여볼까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갑자기 훅 커지네. 아이 안되네. 너무 작다. 아이 원래대로 놓을게요. 너무 작다. 자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변동비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과 변동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변동비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2배 늘었으니까 지금 280만원으로 늘었을 거고요. 알아보실 수 있죠? 공헌이익은 얼마냐면요 400만원에서 280만원 빼시면은요 120만원일 거고. 그럼 고정비는 변화가 없겠죠. 그럼 고정비는 그대로 30만원. 그러면 나오는 영업이익 결과는요 얼마가 되냐면은 90만원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1번이 맞는데 요거를 아까 제가 방금 위에서 영업 레버리지 계산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거 계산해 볼게요. 영업 레버리지 3일 거 계산하면은 60만원에 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0만원 나누기 30만원을 하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도는 2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우리는 지금 매출액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은 100%가 늘었죠.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늘었으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아래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우리는 매출액이 100%가 늘었는데 영업 레버리지도가 얼마라고요? 2요. 되셨어요? 그럼 원래 영업이익은 얼마였는데요? 30만원이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늘어날 거냐면은 100%는 1이니까 자 1 곱하기 2를 해서 거기에 30만원 곱하면요 얼마가 늘어난다? 60만원이 늘어난다. 60만원이 된다가 아니에요. 60만원이 늘어난다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얼마였는데요? 30만원이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30만원을 더해야 60만원이 늘어나겠죠. 자기 자신의 늘어난 걸 더해주니까. 자기 자신의 늘어난 걸 더해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총 얼마가 된다? 90만원이 된다.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맞는 얘기예요. 됐죠? 다시 앞에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60만원이니까 원래 적혀있던 30만원에서 증가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60을 해서 90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다음 용산의 레버리지도는 자 5이다 라고 적혀있죠? 안 보이네요.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도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일 거니까 자 150만원에 나누기 30만원 하시면 5겠죠. 오케이 맞네요. 자 다음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고 그 점에서 가장 크고 비슷한 지점에서 가장 크고 다음에 증감에 따라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점점 작아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계산해 드릴 때 4였다가 2로 바뀌었었죠. 점점 늘리시면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때 3일의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용산의 영업이익률 감소율보다 항상 크다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3일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산식이 있고 용산에 대해서 요렇게 산식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줄여볼게요. 얼마 줄일 거냐면은 100만 원을 줄일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3일은 자, 여기서부터 매출액, 변동비, 다음에 공헌이익, 다음에 고정비, 영업이익이라고 봤을 때, 자, 3일 글자가 조금 옆에 적혀 있으니까, 자, 3일은 됐죠? 매출액을 절반을 줄일게요. 자, 그럼 매출액 100만 원. 그럼 변동원가도 절반 줄어야 되겠죠? 140만 원에 0.5, 70만 원. 그러면 나오는 공헌이익은 30만 원. 다음에 고정비는 똑같겠죠? 그럼 영업이익은 빵. 괜찮으시죠? 자, 그럼 옆에 가서 용산 거를 줄여볼게요. 용산 똑같이 100만 원. 됐죠? 200만 원에서 절반 줄었으니까. 그럼 변동비는 25만 원. 50만 원 절반 줄었으니까. 빼면은 공헌이익은 75만 원. 다음에 고정비는 지금 얼마냐면 120만 원. 그러면 75만 원에서 120만 원 빼시면요, 손실 났죠? 영업 손실 45만 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볼 때는 두 개가 같았는데, 되셨죠? 두 개가 같았는데 지금 매출액을 동일하게 절반으로 줄이니까 용산이 어떻게 됐다? 손실이 난다.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첫째, 용산의 지금 원가 상태가 어떠냐면은 고정비가 됐어요. 3일의 고정비보다 커요. 그러고 변동비는 3일의 변동비보다 작아요. 되셨죠? 그래서 고정비가 큰 회사는 되셨죠? 호황이면 정말 잘 되고요. 잘 된다. 맞죠? 혹시라도 제가 맞춤법 틀리면 그러려니 하세요. 다음, 그러고 불황이면 정말 안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호황이면 돈을 정말 많이 벌고, 다음에 불황이면은 정말 돈을 못 벌어요. 이게 고정비가 큰 회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점점 매출액이 늘어나고 다음에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변동비를 줄이고 고정비를 늘려야 된다. 되셨죠? 다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사후에 회사가 안 됐을 상황에서는 회사가 큰 타격을 볼 수도 있다. 되셨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영업 레버레이지도를 각자 계산을 하면 이게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2고, 되셨죠? 요쪽에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아까 5였죠. 그러면은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클수록, 되셨어요? 여기 있는 거랑 말이 같아지겠죠? 왜냐면 가운데서 고정비 때문에 결국 이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클수록 호황이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불황이면 정말 안 된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정리가 되고, 한 번 더,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클수록, 되셨어요? 영업 레버레이지도가 클수록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감소율도 항상 크다. 되셨어요? 두 번째, 영업 레버리지도가 클수록 영업이익의 변화가 크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작다예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작기 때문에. 되셨죠? 얘는 30만 원에서 빵이 됐는데 얘는 30만 원에서 마이너스 45만 원이 됐죠. 되셨어요? 그럼 3일은 30만 원 줄었는데 용산은 75만 원 준 거죠. 30만 원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래, 답안에 가는 게 4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CVP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